쇼팽의 전주곡 중에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톡톡톡톡톡 이런 이제 리듬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전주곡이라는 의미. 전주곡은 보통 좀 짧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곡이 있습니다. 인터메조라고 하고요. 마스카니라는 이제 곡이 나오는데요. 이 곡은 뭐 저희가 1학기 때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빈센조라는 드라마에도 나오면서 어, 여러분들이 또 익숙한 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익숙하시죠? 빈센조라는 드라마에 또 배경음악으로 나오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곡일 겁니다. 이 마스칸이라는 작곡가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정주곡입니다. 간주곡이라고 얘기하는 곡입니다. 자, 행진곡이 있습니다. 행진곡은 뭐 결혼행진곡, 슈베르트 군대행진곡 잘 알고 계시죠? 어, 행진곡이라면 네, 되게 경쾌하고 뭔가 좀 씩씩한 듯한 느낌이 많죠. 그래서 뭐 결혼식장에도 많이 쓰고 있는 곡 중에 하나죠. 네, 이런 곡이 또 대표적이라는 거 한번 또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곡은 보통 피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환상곡. 예, 환상적이다. 뭐 판타지라고 하는 것들은 뭐 환상적인 시적인 악상을 표현한 악곡이란 뜻이고요. 광시곡 있습니다. 랩소디라고 하는데요. 뭔가 민족적이고 서사적인 성격의 멜로디를 주제로 하여 자유롭게 템포를 변화시키면서 표현한 곡을 광시곡이랍니다. 즉흥곡은 악상을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한 곡을 즉흥곡이라고 하고요. 쇼팽 즉흥 완상곡, 뭐 슈베르트 즉흥 완상곡이 보통 대표적입니다.
야상곡은요, 원래 가톨릭 교회에서 밤의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낭만파 시대 때 쇼팽에 의해서 저정된 기악곡으로 작곡했고요. 그래서 밤에 작곡된 곡입니다. 밤에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담시곡, 예, 발라드라고 합니다. 극적인 이야기풍에 서사시에 붙인 성악곡이라는 뜻이고요. 뭐 쇼팽 발라드, 리스트 발라드 이런 발라드가 대표적입니다. 소야곡도 있습니다. 소야곡은 사랑하는 연인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저녁의 노래라는 뜻의 악곡이고요. 희유극 18세기 고전파 시대의 귀족들이 고상한 오락을 위한 곡이고요. 그 밖에 소곡은 스케르초. 예. 스케르초라는 의미는요, 뭔가 해학적이고, 뭔가 우스꽝스럽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미로운 악상의 악곡으로 낭만적인 애조를 띠는 이야기풍의 로맨스, 론도 형식 가까운 자유분방한 악곡으로 기상곡,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춤곡 나오네요. 아까 제가 춤곡 작가 설명할 때 미뉴에트, 4분의 3박자의 프랑스 춤곡, 가보트, 보통 빠르게 명확한 리듬을 가진 두도막 혹은 겹 세도막 형식의 춤곡, 볼레로, 에스파냐의 춤곡이죠. 빠르지 않으면서도 열정적인 느낌, 예, 볼레로, 왈츠, 오스트리아 춤곡이고요. 빈에서 성행하다가 유럽 전 지역으로 전파했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쇼팽에 의해서 더욱더 순수한 예술 작품으로 발전했죠. 그다음에 폴로네이즈 있습니다. 폴로네이즈, 폴란드의 귀족 춤곡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마주르카 폴란드 민속 춤곡. 예. 특징적이게 둘째 박에 액센트를 주는 것이 특징인데 보통 세 번째 박자인데 여기는 두 번째 또 박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대요. 타란텔라,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의 춤곡. 그러니까 8분의 6박자와 8분의 3박자의 예, 곡이 진행이 됩니다. 타란텔라. 그 다음 폴카도 있네요. 보헤미안 춤곡, 폴카. 예. 캐논, 캐논 변주곡을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주어진 한 성부를 다른 성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라가는 형태의 대입법적인 음악입니다. 캐논에서의 모방은 주어진 성부의 멜로디와 모방하는 성부의 멜로디 사이의 음정 차이 또는 모방하는 성부의 수, 모방하되 원형대로 모방하는가, 멜로디를 확대하는가, 아니면 축소하는가, 반진행하는가, 역행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부에 따라서 이성이 되면 2개 성부, 3성은 3개 성부, 4개 성부, 5개 성부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벤션이라고 있는데요. 인벤션은 아마 피아노 학원을 조금 다니셨던 부분, 네, 바흐 인벤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규모의 대입법적인 기악곡으로 짧은 주제를 모방 기법으로 전개한 곡입니다. 위아래로 방향을 바꾸어 또 모방하기도 하고요. 리듬만을 2배로 확대하여 모방하기도 하고 좌우로 방향을 바꾸어서 모방하기, 주어진 멜로디대로 모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곡의 2성 인벤션과 15곡의 3성 인벤션이 바의 또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예, 성부가 2개, 성부가 3개인 작품인 것이죠. 토카타는요, 아르페지오 음계 등을 악기의 모든 순환을 동화해서 화려하게 기교를 과시하는 악곡으로 하프시코드와 오르간을 위한 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후가 나오거든요. 후가는 보통 이제 바흐라는 작곡가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고요. 대입법적인 음악의 형태로 한 성부를 다른 성부가 모방하는 것은 캐논과 같은 모방 기법이 매우 다채롭다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3부 형식의 악곡으로 대입법적인 다성음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주제를 다른 성부가 모방하면서 병행, 반행, 확대, 축소, 역행, 반역행 등으로 매우 자유롭게 전개, 성부도 2개에서 5개 이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내악, 예, 실내악은 보통 이제 2명 이상, 예, 연주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세기 귀족들의 살롱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위한 음악입니다. 10명 이내의 소규모 악단에 의해 또 연주되는 소나타고요.
수수한 연주들에 의해서 훌륭한 앙상블을 자아낼 수 있다는 음악의 내용은 매우 충실하고 진지하며 높은 예술성을 가집니다. 소규모의 관현악, 아니요, 관악끼리 모일 수도 있고 현악끼리 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곡이라고 나오는데요. 쇼팽, 리스트, 라마노프, 웬만한 작곡가는 리스트, 에뛰드라는 걸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연습곡이란 뜻이고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작곡된 곡이고요. 그래서 쇼팽, 리스트, 라마노프, 스크리아빈, 라마노프,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또 그 작곡가들이 이 에뛰드를 많이 또 작곡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악 형태는 독주, 솔로, 혼자서 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연주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중주, 2명부터는 이제 중주라고 얘기해서 2중주, 3중주, 4중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보통은 2중주를 듀엣 혹은 듀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명이 모이면 트리오, 3중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악끼리만 모이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이렇게 모여야 저희가 현악 3중주. 현악 4중주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 첼로. 그 다음에 피아노 3중주. 피아노가 한 악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피아노 3중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4중주는요. 퀄텟이라고 하죠. 현악 4중주. 제1바이올린,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피아노 4중주면 제일 중요한 악기가 피아노라는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관 4중주 있고요.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이렇게 목관. 플룻을 보통 금관이라고 하시는데요. 플룻은 원전 악기가 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플룻 같은 경우는 목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5중주, 퀸텟이라고 되어 있죠. 현악 5중주,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그 다음에 아주 큰 악기인 더블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라고 하죠. 현악 5중주가 되고요. 피아노 5중주에서는 피아노,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이렇게 하면 피아노 5중주. 목관 5중주에서는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금관 5중주에서는 트럼펫 1, 트럼펫 2, 트롬본, 호른, 튜바 이렇게 되면 금관 5중주가 됩니다. 6중주, 7중주도 있지만 보통은 잘 연주가 많이 되는 곡은 아니라서 5중주까지만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요. 현악 합주라 해서 현악끼리 모여서 하는 합주거를 스트링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하고요. 관악 합주는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관악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악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현악 합주는 아까처럼 오케스트라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현악, 관악, 목관, 타악이 다 어우러져 있는 합주 형태는 관현악 합주, 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자, 지휘자가 이렇게 쓰죠. 지휘자가 이렇게 쓰고, 지금 여기부터는 관객석이죠. 이렇게 관객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객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 지휘자 왼쪽이 제1바이올린, 두 번째가 제2바이올린, 그 다음에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그래서 현악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앞에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관악기입니다. 트럼본, 트럼펫, 튜바, 잉글리시 호른, 피콜로 이렇게 나오는 관악기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타악기죠. 타악기, 심벌즈, 큰북, 팀파니 이렇게 뒤에 배치됩니다. 그 다음에 간혹 건반악기, 피아노, 하프가 필요한 경우는 이 바이올린 뒤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 기악기 연주 형태는요, 오케스트라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원하는 악기 배열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형식은 이런 형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시게 된다면 이렇게 지휘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앉아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목관 악기에는 아까처럼 요런 악기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색소폰도 목관 악기죠. 그래서 피콜로, 플룻, 오보에,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뭐 베이스 클라리넷, 뭐 베이스 색소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관 악기가 있고요. 자, 피콜로는 이렇게 생긴 악기입니다. 피콜로 아주 작죠. 그 다음에 플룻스 많이 보셨으니까 알겠고, 오보에는 요 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잉글리시 호른도 오보에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네, 조금 생김이 틀리게 생겼습니다. 클라리넷은 뭐야, 끝이 오보에랑 틀리죠. 네, 그 다음에 관도 더 넓고요. 그 다음에 클라리넷 중에도 베이스 클라리넷에서 아주 낮은 소리를 내는 클라리넷도 있습니다. 바순이라는 악기는요, 요 중간에 이렇게 예, 입을 대서 소리를 밀어넣는 부분이고요. 콘트라바순도 이렇게 예, 있고요. 색스폰은 뭐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알토 색스폰도 있고 소프라노 색스폰도 있고 네, 이것도 음역에 따라서 네, 다양하게 연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관악기인데요. 금관악기는 브라스, 예, 호른, 그 다음에 프렌치 호른이라 해서요. 호른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렌치 호른 있고 호른 있고 그 다음에 트럼펫, 트럼본, 튜바 예, 이런 악기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호른 같은 경우는 요렇게 예, 이렇게 둥그렇게 휘었죠. 예, 호른이라는 악기고요. 트럼펫은 뭐 많이 보셨죠. 네. 트럼본은 이렇게 앞에 긴 호수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 호수를 늘리고 당겨서 예, 음을 맞춥니다. 튜바는 좀 더 큰 악기고요. 튜바도 예, 이렇게 중간에서 불게 되고 이렇게 큰 울림통이 있습니다. 유포니움 마찬가지로 이렇게 튜바랑 비슷하지만 예, 각 악기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악기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콘트라베이스를 해서 같은 의미고요. 하프가 기본적으로 현악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뭐 잘 아시듯이 이런 모양이고요. 바이올린에서 조금 더 큰 악기가 비올라고요. 첼로 이런 악기고요. 콘트라베이스는 쓴 키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하프는 이렇게 사람이 여기 앉아서 여기 페달도 있습니다. 피아노처럼 페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양손을 써서 연주되는 악기입니다. 타악기도 있습니다. 비브라폰인데 잘못 나와 있네요. 비브라폰, 실로폰, 글루겐슈필, 마림바, 차임 팀브벨, 팀파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림바라는 악기는요. 말렛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손에 뭘 들고 있죠. 예. 채를 들고 있는데 이게 말렛입니다. 말렛을 통해서 예, 이 관의 길이 따라서 이제 소리가 다 틀리고요. 그래서 이 위에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인 부분을 치면 네,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차임벨은 뭐 예, 이 순서대로 이렇게 긁으면 예쁜 소리가 드르르락 이런 소리가 나고요. 팀파니는 이 밑에 뭐가 조정된 장치들 있죠. 이 조정되는 장치를 통해서 음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 2개 혹은 4개 이렇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악기에서는 큰 북, 작은 북, 탐탐, 공, 심벌즈,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터네츠 예, 요런 음정이 없는 것들로 구별하고요. 탐탐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 손으로 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렇게 그 채로도 치기도 하고요. 공은 아주 시작을 알리거나 끝날 때 보통 웅장한 소리를 낼 때 이런 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건반악기, 피아노라는 악기도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첼레스타, 챈발로, 클라비코드 이런 건데요. 그 챈발로 하프시코드가는 피아노의 원전 악기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챈발로라는 악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피아노라는 악기가 이제 개발된 것들이고요.
보시면 피아노는 여러분들이 연주회 장에 가서 보실 수 있는 그랜드 피아노죠. 그 다음에 업라이트 피아노는 이제 여러분 가정이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가정용 피아노, 이건 연주용 피아노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프시코드는 이 피아노 악기의 원전 악기고요. 그래서 이 악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게 피아노라는 악기고요. 피아노라는 악기의 뜻은 크게도 연주할 수 있고 작게도 연주할 수 있다는 그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첼레스타, 좀 업라이트 피아노가 비슷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어떤 소리를 하냐면 실로폰 소리. 실로폰 소리는 채로 치지만 이거는 건반으로 치는 실로폰 소리. 클라비코드 같은 경우도 좀 뜯어서 내는 소리. 이런 소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반 악기는 바람에 의해서 소리 내는 것은 오르간입니다. 오르간 같은 경우는 건반을 울리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소리가 이제 울리는 형식이죠. 전기장치에 의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도 쓸 수 있어요. 발에도 발 건반이 있어서 발로 쓸 수 있고 양손, 양발을 써서 이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자, 이제 음역대가 있죠. 피아노에는 총 88건반이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 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음역대, 이 도를 기준으로 낮은 음역대로 나눠지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악기들이 어디에 음역을 가지고 있는지를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콜로 같은 경우 악기는 아주 작지만 제일 높은 음역을 맡고 있고요. 더블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역에 맞는 악기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현악 용어들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콘솔로디노로 해서 야금기를 끼고 야금기를 빼고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 번호까지만 오늘 좀 볼 텐데요. 보통 작품 번호를 해서 OP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오프스의 약자고요. 작품 번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P.1 이렇게 되면 작품 번호 1번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 작곡가가 제일 처음 작곡한 뜻이고요. 만약에 100번 이렇게 되면 이 작곡가의 100번째 작품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작품의 연대적인 순서 표시고요. 처음으로 작품 번호를 사용한 작곡가는 반 키에리니 라는 작곡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작품에 작품 번호를 붙이기 시작한 사람은 또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주회장에 가보시면 꼭 이렇게 작품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작품 번호. 이 뒤에는 조성, C 마이너다. 이 곡의 조성. 그 다음에 베토벤, 심포니, 아까 종류가 나오죠. 교향곡, 넘버. 교향곡에서 5번째 곡의 작품 번호 67, 그 다음에 조성은 C 마이너다. 그래서 보통은 보통 작품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적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베토벤이라는 작곡가의 교향곡의 5번째 곡인데 이 곡은 67번째 작품 번호를 가지고 있고 조성은 C 마이너 다 단조의 구성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퀘일 번호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K로 시작되는 작품 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모차르트가 써죠. 퀘헬이라는 작품 번호고요. 퀘헬 330 이렇게 되면 작품 번호 330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이 퀘헬이라는 작품 번호를 써서 K로 작품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바하의 작품 번호로 해서요. 보통 BWV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흐. 그래서 보통 바흐는 작품 토카타 푸가, 그 다음에 D 단조, 그 다음에 작품 번호 BWV 565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호보켄 번호로 해서요. 이렇게
HOB.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이든이라는 작품에 있는데 이거 지금 잘못 썼거든요. 하이든 E가 돼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아니야, 정확하게 써보면요. 하이든은 H A I Y D N입니다. 하이든은 이게 잘못 적혀 있네요. 그래서 트럼펫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호보캠 번호, 예, 라는 뜻입니다. 하이든의 작품 번호를 말할 때는 예,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이치 번호로도 있고요. 도이치 번호는 보통 이제 슈베르트라는 작곡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번호 D에 921 도이치 넘버, 네, 독일 번호라는 뜻이고요. 예, 이 슈베르트라는 작곡가는 이제 도이치 넘버를 쓰고 있습니다. SWV는 슈츠라 해서 잘 쓰이진 않지만 이런 작품번호 있겠구나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통 클래식 작곡가에도 잘 보일 수는 없지만 이 슈츠라는 작곡가에서 또 이런 작품번호도 쓰고 있습니다. WOO 작품번호가 없는 작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작품번호가 없는 1, 2, 3 이히리베디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번호가 없을 때는 이렇게 베르케 오네 오프샬이라고 되어 있는 WO라는 이제 명칭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RV 안토니오 비발디가 한 작품인데요. 이 비발디의 작품 번호도 예, 좀 특이하죠. RV라는 작품 번호를 썼고 리용 번호라고는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차르트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을 한번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예, 모차르트 협주곡 20번이고요. 네, 이 작품 번호는 KV466이라는 작품 번호 쓰고 있습니다. 네, 한 번씩 또 기억해 보시고 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